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유진입니다. 앞선 영상 모두 잘 보고 계신가요? 벌써 오늘이 5번째 꿀팁 영상입니다. 오늘은 20대가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20대가 된 이후에 느끼셨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저는 자유가 많아진 만큼 책임이 늘어났다. 이런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책임은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고 쓰고 대학교에서 시간표를 짜고 내 일과를 설정하고 이런 범주를 벗어나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들을 내가 직접 찾아다니는 것, 그것까지가 책임의 범주 안에 들어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으니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내가 찾자. 이런 마인드였는데요. 확실히 어떤 원하는 분야가 있을 때 그 분야에 대한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꽤 큰 차이를 낳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본인의 것을 제대로 취하면 좋은데 저 역시도 그런 거 쉽지 않았고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조금 많은 정책들을 누리고 그것들을 누구에게 소개할 정도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잘 하고 계시다면 오늘 내가 알지 못했던 다른 정책도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만약 그런 것들을 아직 챙기지 못하셨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들 들어보면서 나 이런 거 활용해 볼 수 있겠는데 싶은 것들은 본인의 것으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정책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간절히 필요로 하던 그런 혜택을 담고 있길 바라면서 진심을 담아 열심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다 끝나고 본인에게 맞는 추가 혜택이 담긴 다른 정책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요것과 비슷한 분야의 정책들 인터넷에 꼭 서칭해서 본인이 누릴 수 있는 혜택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사람한테 알려줄 만한 영상이니까요.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부모님이시라면 자녀분들에게 꼭 보여주신 다음 혜택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누릴 수 있는 내용 꼭 얻어가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그 세부적인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 본인이 관심 있는 정책이 나오신다면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놓은 설명 혹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자, 그럼 20대를 위한 청년 정책 4가지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입니다. 이 학자금 대출 없으면 좋지만 또 없기 쉽지 않은 그런 항목인데요.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이자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큰 돈이 아닐지라도 몇천 원, 몇만 원이 모이다 보면 나중에는 부담이 되는 이자로 작용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본인이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록된 지역에서 대학생들에게 이것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보통 학자금 대출을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에 신청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래서인지 이 정책은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시나 도,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이 자체 기준에 따라서 이자를 전체 혹은 일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 현재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등 기타 지역까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본인이 속한 지역구, 시청 혹은 도청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까지만 치셔도 그 정책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라면 관련 내용이 뜰 거예요.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책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입니다. 이름에서도 청소년이 들어가 있다시피 나이 제한이 있어요. 참 아쉬운 부분인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23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칭하고 있고 그분들께서 누리실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름에서도 드러나다시피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이고요.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됐을 때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만들어낸 정책이고요. 단기별로 최대 6만 원, 연간 최대 12만 원 정도 지원받으실 수 있는 정책입니다. 매년 1월과 7월에 신청을 받고 있어요. 기간 놓치지 말고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좋겠고 주의할 점이 있다면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는 시스템이고 광역 알뜰 카드를 사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다는 점 알아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교통비를 지원받는 분들에게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중복으로 제공되지는 않는다고 하니까요.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꼼꼼히 따져보신 다음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2번 항목에서 나이가 안 돼서 슬펐던 경기도민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이번 정책이 여러분들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거예요. 이건 만 24세 청년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이 드시는 언니 오빠분들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지를 두신 분들만 혜택 누리실 수 있고요.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지급하는 그 날짜가 생년월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다시 자세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정책은 저도 아직 나이가 안 돼서 누려보지는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은 찾아서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도 정책이 조금 많이 소개가 됐는데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다 경기도의 정책을 소개해드렸던 만큼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면접수당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취준생 여러분이 면접을 다니시면서 증명서가 발급 가능한 기간에 증명서를 제출하면 면접 수당을 도에서 주는 겁니다. 아르바이트도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면접, 그리고 실제 취준생들은 취업 면접, 취업 시 다녀왔던 면접 뭐든지 다 증명서를 다운받으셔서 면접수당 접수기간에 제출하시면 지역화폐로 면접수당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경기도가 이런 청년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혜받는 우리로서는 좋은 일이죠. 꼭 들으시길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양한 지역을 다루지 못해서 제가 조금 마음이 안 좋았는데 2번, 3번 항목에서 조금 마음이 안 좋았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이 근로장려금은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할 텐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만 설명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어려운 근로자분들에게 근로에 대한 장려금을 주는 국가의 그런 시스템입니다. 보다 자세한 신청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더보기란에 걸어놓은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당이 되는 항목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평소보다 필기를 많이 하지 않으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막 쏟아낸다고 하더라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찾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해서 제가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항목은 여기까지이고 오늘은 마무리 멘트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정책들 지원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꿀팁, 또 쿠키는 아니지만 마무리 부분에 살짝 설명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방금까지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청년정책 4가지 소개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런 것들을 좀 잘 누리기 위해서 또 아셔야 할 2가지 나노 꿀팁, 나노 꿀팁을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증명서와 친해지자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에게 특히나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서류라는 게 우리가 학생 때,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까지는 딱히 내가 내 서류를 떼볼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증명서가 되게 딱딱하게 느껴지고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나 장학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지원하기 전에 내가 초본이나 등본 아니면 성적장학금,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이런 기본 증명서들을 어디서 뗄 수 있고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이런 것들 주기적으로 만약 본인이 어떤 정책이나 활동에 지원하는 일이 많아서 이런 서류들이 자주 필요하다 하시면 주기적으로 좀 한 번씩 그냥 서류를 뽑아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접수기간이 3월 20일인 정책의 경우 3월부터 발급한 서류만을 인정하겠다. 이런 조건이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2월에 뽑아놨던 서류가 있으니까 그거 그냥 내야지 이렇게 하다가는 또 발급하셔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뭐 그걸 주기적으로 꼭 발급받아 주셔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날짜 제한이 걸릴 수 있으니 너무 그게 불안하신 분들께서는 주기적으로 그냥 한 번씩 기본적인 증명서만큼은 떼두셔도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증명서들을 발급하기 위해서 경로들을 각각 찾아보셔야 될 텐데요. 그중에서 초본과 등본 발급법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뽑으셔도 되고 쉽게 생각해서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가서 여러분들이 발급 받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길에 역사,
혹은 도서관 이런 곳에 초본이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된 곳이 있습니다. 무인 발급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본인 지역에 무인 발급기 위치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 시민이라면 모란역, 그리고 수원 시민이라면 수원역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 내에 무인 발급기를 두고 우리가 발급받아야 하는 각종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해놓은 장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지원 정책들에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초본이나 등본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적어놨고요. 더 세부적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나 다양한 서류들을 뗄 수가 있으니까 이 무인 발급기 위치를 파악하신 다음에 평소에 급하실 때 여기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동전만 됐는데 요즘에는 카드로도 결제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프린트 값이 있으니까 한 200원 정도 생각하시고 가셔서 결제한 다음 바로 뽑으시면 됩니다. 급하게 왔다 갔다 하실 때 주민센터 찾느라 힘들이지 마시고 역사 갈일 있을 때 한 장씩 슉슉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평소 하던 대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대를 위한 청년정책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그리고 청년 기본소득, 여기에 추가로 면접수당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4번째로 근로장려금, 그리고 이런 것들 다 누리기 위해서는 평소에 증명서와 친해지는 습관이 중요하고, 초등본 발급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속해 있는 지역에 무인 발급기 있을 수도 있으니 여기서 간편하게 발급받으시면 된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4가지 정책 정말 모를 때는 몰라도 알게 되면 못 누리긴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정책이에요. 해당이 되시는 분들 무조건 꼭 누리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할 만한 좋은 정책 제가 또 발견한다면 영상으로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이것보다 더 좋은 정책 혹시 아시고 계시는 분께서는 댓글로 많이 남겨서 다양한 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꿀팁 영상 중에 거의 처음으로 저만의 어떤 주관적인 내용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거라서 이게 오류는 없었는지 그런 것들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야기한 것보다 더보기란에 설명으로 적어놓은 게 더 많으니까 오류는 크게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말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보다 더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담아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